수술에 대한 방법 혹은 뭐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제 안검하수가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눈매 교정만 하면 다 된다 이런 거보다는 내 눈에 맞는, 내 눈의 상태에 맞는 수술 방법을 잘 선택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할 거고, 졸려 보이면 무조건 안검하수다, 이제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밝은 빛을 위해 노력하는 눈 건강 주치 고창현 원장입니다. 원장님, 사람들이 제 눈이 졸려 보인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거의 무조건 안검하수라고 보면 될까요? 졸려 보인다고 다 안검하수라고 할 수는 없죠. 안검하수라고 하면 일단은 이제 눈꺼풀이 처진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뜨는 근육에 힘이 약해져서 눈이 잘 안 떠지는 거를 이제 안검하수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안검하수가 있어서 눈이 잘 안 떠지면은 졸려 보이긴 할 텐데, 근데 이제 졸려 보이는 원인이 안검하수 말고도 다른 원인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졸려 보이면 무조건 안검하수다, 이제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저 같은 일반 환자들은 안검하수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기 어려운데 그냥 졸려 보이는 눈과 안검하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 안검하수 있는 것 같다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치료를 해야 될 정도의 안검하수가 있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안검하수 이외에 다른 부분으로 이제 졸려 보이는 경우가 사실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피부가 두껍다든지 아니면 이제 피부 밑에 지방이 좀 많고 그렇게 해서 눈이 더 작아 보이는 형태일 때 졸려 보이는 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쌍꺼풀 자체가 아주 낮거나 거의 없어서 처져 보이는, 졸려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경우고, 우리나라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서양인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쌍꺼풀 라인도 좀 낮은 편이 많고 피부 지방도 좀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검하수처럼, 그러니까 눈이 졸려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진짜 안검하수랑은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눈꺼풀 근육의 힘이 정상 범위 안에 있느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료실에서 눈꺼풀 올림근 기능 검사라고 해서 눈을 이렇게 아래로 봤다가 위로 째려봤다가 했을 때 이 눈이 움직이는 거리를 봐서 이제 눈꺼풀 올림근의 기능을 보통 보고요. 피부 말고 실제로 눈꺼풀 라인 자체가 동공을 얼마나 가리느냐, 이게 이제 안검하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인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눈이 많이 작고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꺼풀 높이는 정상인데 그 위에 피부가 덮여 있어가지고 이제 가려져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가려져 있는 피부를 살짝 들어서 보면은 그 뒤쪽에 눈꺼풀은 동공 위쪽으로 정상 위치에 있는데 피부가 덮여 있는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검하수를 보통 진단을 하고 안검하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볼 때는 이 눈꺼풀 올림 근육의 기능과 눈꺼풀 테두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눈매 교정을 하면 안검하수가 해결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사실 눈매 교정이라는 거는 정식 공식 의학 명칭은 아니에요. 이 안검하수 교정술이랑 동의어처럼 약간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눈매 교정이라는 거는 어쨌든 정식 명칭은 아니고 보통 마케팅적으로 통용되는 이제 일반적인 용어인데, 우리가 쌍꺼풀이 없는 분들은 쌍꺼풀만 생겨도 약간 또렷하게 눈이 떠져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약간 눈매 교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고, 눈매 교정술이라는 게 공식적인 의학 용어로서 어떤 수술 방법을 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눈매 교정만 하면 다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눈매 교정만 하면 다 된다 이런 거보다는 내 눈에 맞는, 내 눈의 상태에 맞는 이제 수술 방법을 잘 선택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할 거고, 눈매 교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서 상담을 좀 받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검하수를 받은 사람 중에 어릴 때 받으신 분들은 그때부터 눈썹이 찔려서 했다고 하던데 어찌 보면 당시 한 게 쌍꺼풀 수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릴 때 안검하수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 선천 안검하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그냥 눈썹이 찔리는 가성 안검하수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그런 경우는 아까 우리가 동양인들은 쌍꺼풀 라인이 없거나 굉장히 낮고 그 위쪽으로 피부가 덮고 지방이 덮고 있어서 피곤해 보이고 졸려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눈썹도 같이 눌려가지고 눈에 찔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건 안검내반이라고 하는 질환군이고, 그런 안검내반에 대한 치료가 기본적으로 윗눈꺼풀 같은 경우는 쌍꺼풀 수술이에요. 근데 쌍꺼풀 수술은 뭐 그것도 절개를 할 수도 있고 비절개로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릴 때 아시는 분들이 안검하수 수술을 했다고 했는데 쌍꺼풀을 한 것 같다라고 하면 실제로 안검하수가 있었던 것보다는 눈썹 찔림을 동반한 가성 안검하수가 있어서 그거를 쌍꺼풀로 교정을 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물론 선천 안검하수가 있는 분들도 안검하수 교정술을 하게 되면 쌍꺼풀이 생기긴 합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선천 안검하수보다는 압도적으로 눈썹이 찔리는 확률이 훨씬 많아요. 내가 안검하수가 있는지 혹은 눈이 좀 졸려 보인다 이렇게 좀 느껴지거나 주변에서 자꾸 얘기를 들으면 일단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그래서 안검하수가 있냐 아니면 안검하수는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처 안과 가셔서 눈꺼풀 올림 근육 정도를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시고 안검하수가 있냐 없냐 요거를 일단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안검하수가 없이 그냥 쌍꺼풀이 없거나 이제 피부만 처져 있는 가성 안검하수라고 하면 간단한 쌍꺼풀 수술만으로도 눈의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인상까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수술에 대한 방법 혹은 뭐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제 안검하수가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눈 건강 주치 고창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